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뒤에 있는 차량 입고를 했는데 좀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차가 저번 주에 그 안양에를 한번 다녀오셨어요. 이 차량을 끌고서. 그래서 그 안양에 가는 도중에 이상이 없었는데, 안양에 도착하고 나서 그 여기 보이시는 이 보조탱크에서 냉각수가 끌어 넘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글부글 끌어 넘치셨다고. 근데 이 차들이 그 간혹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라제에다가 막혀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라제에다 캡에서 그 정량에 이게 압력이 오픈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헤드 가스켓이나 헤드 문제, 냉각순환 개통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이제 판단하건데, 이 차가 또 오늘은 어디서 오셨냐면 그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거리를 좀 오신 거죠. 1시간 전후? 예, 그러니까 1시간 전후의 거리로 왔을 때는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1차 진단을 해보니까 냉각 팬 이상 없고, 온도 센서 이상 없고, 그 다음에 헤드 가스켓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그 라제타 냉각 플러싱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이거 회사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임팩트라는 회사의 그 물건인데,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스케일이 상당히 청소가 잘 돼요. 세척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진단을 해 보니까 그 냉각 스케일, 그러니까 냉각수 스케일이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릴 때 워터 펌프가, 물 펌프가 회전을 하면서 그 산성화된 물질이 무거워지면서 선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차에 그 선순환하는 거는 제가 잠깐 여기 위쪽에다가 제가 영상으로 캡처를 하나 올려 드릴게요. 라제에다 엔진 헤드에서 히타라제에다 다시 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안 돼서 차가 지금 한 번도 냉각수 플러싱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 플러싱을 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스케일 제거제를 좀 넣었어요. 제가 스케일 제거제를 일단 넣고요. 이건 스케일만 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녹 제거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들은 특히 내연기관 차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냉각수 관리예요. 냉각수 관리. 엔진 오일은 정기적으로 잘 교환을 하시는데 냉각수는 정기적으로 교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은 연식 대비 관리는 그래도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다른 차종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스케일 제거는, 녹 제거는 보통 1시간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시동을 걸어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엔진에 있는 스케일과 라제에다 있는 스케일과 저 뒤쪽에 있는 히타라제에다 스케일을 동시에 한번 에어프러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1시간 정도 지금 냉각수, 녹물, 제거 약품 집어넣고 스케일까지 지금 좀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 이제 에어 샤워를 시킬 거예요. 강제 이제 에어 스케일링을 시키는 거죠. 치아로 얘기하면 강제로 이제 압력을 쏴서 물로 쏘는 거죠. 엔진 내부로. 그래서 좀 흐트러 놓고 엔진에 있는 거를 팍 하고 좀 떨게 해놓은 상태에서 밖으로 배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을 준비해 놨고요. 이제 이런 차들이 대개 보면
엔진이 이제 난기 상태에서 이렇게 보조 탱크가 이렇게 보시면 보조 탱크가 위로 이제 차서 넘쳐서 끈다, 이런 차들은 기계적인 문제는 차선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냉각수 스케일이 좀 많은 것들, 냉각 순환이 좀 불안하다, 아 조금 이거는 좀 찝찝해서 좀 스케일링을 좀 해야 되겠다, 플러싱을 좀 해서 깨끗하게 안에 있는 내부 청소를 좀 해야겠다, 이런 차들은 이 작업을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헤드를 가려야 된다, 뭐 가스켓을 가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기계적인 건 나중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수술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뭐 해야 돼요? 약물 처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시술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수술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요 차들 이제 보나 마나요. 제가 확인해 보면 이쪽 지금 이 보조 탱크에 아마 새카만 물이 나올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작업을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에어 플러싱입니다. 에어 플러싱. 이제 에어를 강제로 엔진에다 집어 넣었어요. 저기 보시면 통으로 지금 뭔가 나오죠. 네. 보조 탱크로도 지금 보시면 요건 맞겠습니다. 아주 새카맣습니다. 새카매. 안에 내부 스케일이 냄새도 심하고요. 거의 하수구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 코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물을 집어 넣고, 깨끗한 물을 정제수를 집어 넣어서 또 엔진 쪽에다가 강제로 집어 넣고 또 회수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엔진 쪽에서 지금 나오는 냉각 라인의 물입니다. 네. 지금 또 생수를 집어 넣어서 이쪽하고 색깔이 같게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이제 맑은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엔진 쪽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녹스케일하고 찌꺼기를 지금 같이 빼내는 거예요. 안에 엔진 쪽에서 강제로 물을 쏘는 거죠. 한마디로 대포로, 물대포로 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에어로 한 번 더 플러싱을 하고요. 한 요 작업을 한 3-4번 해야겠더라고요. 엔진 쪽에 있는 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지금 정제수를 한 5번 정도 플러싱을 하고 내부 청소를, 스케일 작업을 지금 진행했는데, 한번 보세요. 요새는 조금 맑은 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을 선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헤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1차적인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정비, 그 다음에 냉각수, 정제 작업까지 해서 시운전을 한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운행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먼저 해서 기계적인 문제는 차후 문제예요. 차후 문제. 최종적인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은
냉각수 구동에 비율 맞춰서 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냉각 교환하는 거 잘 보셨나요? 예, 사실은 저 장비가 아니면 사실 엔진 내부에 스케일이나 녹 그리고 냉각 라인에 있는 모든 물질을 100% 저렇게 해소하기는 힘들어요. 보통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중력 낙하 방식이죠. 중력 낙하 방식. 즉 라제다 곡구를 열어 가지고 라제다 있는 물질 냉각수를 빼내고 그 다음에 막고 그 다음에 새 구동액이나 냉각수를 섞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게 되죠. 그러면 시동 거는 엔진 내부에 있는 냉각수와 바로 쉐이크 됩니다. 쉐이크.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섞이면 기존에 있는 냉각수와 교환했던 새 냉각수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커피하고 깨끗한 물하고 만났을 때 커피물이 된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물과 섞이면 쇠액이 되면 같은 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예, 꼭 냉각수 교환은 정확하게 엔진, 냉각 라인, 또 히터 라인, 그 다음에 엔진 내부에 있는 속, 심지어는 속대, 스케일까지 싹 밖으로 오버히팅 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동을 건 상태에서 난기 상태 되도록이면 오버히팅을 시켜야지 100% 나옵니다. 이게 저 작업을 뭐 10분, 20분에 끝내는 작업은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3시간까지 합니다. 예, 심한 차들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냐면 이 차는 소중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차예요. 내 차가 아니지만. 왜? 이 차가 영구히 다니고 문제없이 운행이 돼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차주도 물론 차의 성능에 느낌이 오고요.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는 누가 안다고요? 차주분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냉각수의 중요성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꼭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신중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냉각수 교환해 보시고 내 성능, 내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냉각수를 교환하셔야 되고, 부동액은 다들 알겠지만 동절기용이에요. 동절기용을 이게 동결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넣는 거예요. 예, 비중을 맞춰서. 그래서 보통 15도에서 18도가 가장 좋습니다. 마이너스. 그 이상 되면 점도가 농후해져서 배럴이 생겨요. 버블이 생겨요. 워터펌프가 회전하면 안에 사이클론이라는 그 날개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걸 회전하게 되면 그 스크류 자체가 회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차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요. 소음도 물론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냉각수의 비중은 제 기준대로 정확하게 넣어보니까 가장 이상적입니다. 꼭 한번 느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